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수행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왼쪽 목 부위를 비습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인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비습 상황, 총선에 미칠 파장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그 경위부터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그 가덕도 신공항 이제 거기 공항에 관련된 뭐 본부장 정도 되는 분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부산 그 시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개설이 이제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어디로 가기로 돼 있냐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을. 예. 그래서 예. 이제 양산이 부산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가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그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이때 이제 기자들하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였어요. 또 뭐 지지자들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근데 머리에 이제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그 파란색 왕관 모자를 쓴 사람이 이제 그 뿔테 안경을 쓰고 다가옵니다. 이제 기자들을 그 제치고 다가오면서 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50cm 이내로 이제 근접을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흔히 뭐 그 탐방 현장에 이제 이런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죠. 뭐 악수해달라, 네, 사인해달라. 아무런 어떤 경계심을 하지 않고 이제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쳐다보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이 이재명 대표의 왼쪽, 그러니까 오른손이니까 왼쪽이 되겠죠. 예, 예. 그대로 그냥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 증언을 들어보면 순간 피했다고 해요. 안 피했으면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이제 그 손상이 되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현직에서 보면 경정맥, 경동맥 특히 3cm 정도 들어가서 3분 이내로 조치를 안 하면 가다출혈, 실혈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일이네요. 이 경동맥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무섭냐면은 보통 그 현장에서 이제 치료를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응급조치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네. 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이제 되거든요. 네. 이런 위험한 순간인데 어쨌든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부산대 병원으로 10분 만에 옮겼다가 응급조치한 이후에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네. 이 경정맥 손상을 이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출혈이 있게 됩니다. 그 정맥을 봉합을 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실혈사라고 보통 피를 많이 흘려서 가다출혈. 죽는다. 과다출혈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헬기, 그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있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또 물론 뭐 민주당 측에서도 경호가 자체 경호가 있었겠지만 있죠. 네. 경찰만 해도 한 40여 명이 있었다는데 왜 못 막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당 대표가 이제 유세가 아니고 현장 탐방을 갔다가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라든가 이제 언론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뭐 셀카 찍는 게 또 유행이지 그리고 않습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네, 유튜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그 경계 대상이 있다거나 첩보가 있었으면 근접 경호를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현장에 형사 기동대하고 그다음에 기동대 요원도 한 50여 명이 배치가 되긴 했어요. 예. 하지만 근접 경호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다만 자체 경호가 있었을 텐데 자체 경호도 통상적인 지지자들이 다가오는데 이걸 제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욕을 먹거나 또 굉장히 그 어떤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참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조치가 안 돼서 피습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범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범인은 현재 지금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데, 사실 안 그래도 이 방송 때문에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도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네. 지문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십지지문을 채취를 해서 인적사항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지지문을 찍어서 긴급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 인적사항이 드러나면서 그다음에 인적사항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당에 뭐 소속된 당원이라든가 이건 당장 알 수가 없지만 그걸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신질환일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신질환일 부분이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경찰이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정신질환일 경우 같으면은 이게 지금 어떤 과대망상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자기 피해에 따른 이런 망상이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억울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신질환이 아니고도 요즘에는 하도 진영 논리가 강하게 목적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꼭 어떤 배우가 없더라도 그런 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2006년도 그 지방선거 그 지자체장 선거 예. 때 그 한나라당 전 대통령이 카트칼 피습을 당했었죠. 박근혜 대표가 아주 네. 대표적인 카트칼 네, 피습 네, 네, 사건 네.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이 공격을 한 사람이 진짜 그 목적범이라는 형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지지자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상대 진영 같으면 더더욱이나 선거 판세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사람은 일단은 아마 살인 미수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특수상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공격해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데 이런 상황은 아마 살인 미수를 강력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네네. 한나라당 대표 네, 때 한나라당 대표. 한 10cm인가 이렇게 12cm. 예, 자상을 입었죠. 얼굴 목.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년형을 징역형을 예, 받았지 10년형 않습니까? 받았죠. 제가 생각나는 게 또 2015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아, 맞아요. 굉장히 컸어요, 이 사건. 컸죠. 예. 예. 이 사건도 뭐 현장에서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경동맥을 스쳐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이동하는 정맥 동맥이 돼서 이 안면 마비가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이었다 그러는데 마크 리퍼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한 미대사.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경동맥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현장 상황으로 봐서 구급차가 10분 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현장에 의료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뭐 지난번 아베 같은 경우는 뭐 총으로 쏘았으니까 현장에서 현장 직사를 사망했지 예.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전 총리 만약에 유세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부산 가덕도에서 뭐 가정을 들어서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총선이 이제 뭐 한 100여일 남았습니다만은 총선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총선 때 어떤 뭐라 할까요? 기습 사건이랄까 무슨 신호탄이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도 법무장관 시절에도 지방 가면은 뭐 지난번 대구 갔을 때는 3시간이나 네. 차를 늦추고 타면서 3시간 동안 셀카도 찍어주고 네, 사인도 해주고 그런 이랬다는 경우 거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인 경우랄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총선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낙연 바로 전 그랬고. 대표도 예. 충격과 분노를 예. 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아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했는데 총체적으로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를 굉장히 깊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여권과 정부에서는 혹여라도 이 지금 공격하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람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 혹여라도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음모론에 이게 잠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입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네네. 내려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일 비상의총을 열어가지고 이 대책을 논의하겠다. 지금 경찰청장도 부산에 네, 수사본부 설치하라고 했고 네. 뭐 부산 경찰청장이 우철문 사실 뭐 굉장히 나하고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인데 아마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치안력이 구멍이 났고 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바로 민주당이 부산과 경남 민주당 신년 인사에마저 취소를 했어요. 예,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그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지는 윤희금 경찰청장 아마 이 모든 부분에서 신속한 대응을 지금 보이는 모습은 향후에 이 지지세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이재명이 그 카페 재명인의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세에서는 음모론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제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올라오고 어쨌든 있는데. 이재명 이 피습 사건은 우리 선거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이 않습니까?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로 언급을 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행주산성에 가서 그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두 당에 대한 지지 아닌 제3의 세력을 지지하도록 국민께 해드리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일종은 출정식을 가진 그렇죠. 겁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관이 네. 대첩을 걸었기 그 때문에 치마에 돌 담아가지고 예. 외구를 물리치던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이 탈당이라든가 제3세력 신당 창당을 좀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 상황 원칙과 아닙니까? 상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홍천, 이현욱, 그다음에 윤영찬, 이런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기에 3일까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을 줬거든요. 네. 3일이 내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대로 해서 탈당을 하게 된다라거나 하게 되면 엄청난 비판을 진영을 떠나서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각 변동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힘 쪽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만약에 지금은 그 범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곧 배경이 드러납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뭐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좀 연계됐다 네. 한다면 이건 뭐 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국힘 됩니다. 쪽 당원이 아니고 국힘 쪽과 관련한 뭐 관계된 사람이라고만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는 이제 야권의 그 공격 논리에 아주 그 점화가 돼버리는 예. 형태이기 때문에 불과 4월 10일이 이제 오늘부터 딱 10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판세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하시고 또 경찰청장이 수사본부를 해서 철저하고 치밀한 그런 수사를 하라라고 한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장을 아마 상당히 생각한 그런 지시일 가능성이 있죠. 앞서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카트갈 피습 사건 네.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지원 지원 나갔죠. 아직은 이제 총선까지는 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영향이 그때까지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대전은요. 예, 한마디로 대전이 완전 뒤집어져. 예. 그 뉴스에 크게 나왔거든요. 예. 당시 염홍철 열리는 우리당이죠. 예, 열리는 우리당. 거의 여당. 이기는 걸로 되었는데 박성효 뭐 굉장히 한나라당 판세가 후보가 뭐,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뭐 20%포인트 차이 난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박성효 그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그 시장이 아주 뒤집어버려가지고 당선이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된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상황이죠. 불편한 상황이죠. 국힘 쪽 입장에 봐서는. 예.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네네, 재판. 또 뭐 검찰에서 수사도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재판이라든가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이런 것들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월 5일까지는 이제 재판이 휴정 기간이거든요. 예, 물론 휴정 이번 기간이- 주 예. 1월 5일까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에서 종합적인 소견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서 향후에 뭐 한 달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쟁력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도 줄줄이 지금 지연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소견서나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게 되면 법정에서 강제로 진행을 못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 사실 한 달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 4월 10일 총선에도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안 그래도 전략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아마 지연 전략을 총선 계속 세워온 이후에 거. 예. 아마 속행이 돼가지고 이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각 변동입니다. 태풍을 네. 몰고 쓰나미를 지금 몰고 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네. 이런 것도 뭐 줄줄이 연기되면서 위증교사라든가 선거법 재판은 뭐 1심이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네. 많았는데 이것도 자연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연기가 된다면은 총선 그러면 전 잘못하면 어렵죠. 2월에 또 예. 판사들 인사까지 겹치지 예, 않습니까? 2월 달에 이제 검찰 법원의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뭐 증인 심판이라든가, 증인 증언을 받겠다라고 해서 증인 신문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4월 총선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속행하지 말고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재판 지연 전략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에도 아까 뭐 백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 자체로도 물론 이재명 대표 지금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현재 알려진 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순방도 다녀야 할 거고 선거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도 내려야 할 거고 이제 공천 작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관위원장장 1월 10일 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임혁백 교수 고려대 이것을 임명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착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수년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시계라 할까 이것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서울대 병원에서 이 조치가 끝나고 이제 진단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후에 이제 우리 고영신 TV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전 가료를 취하는 이런 소견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만만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련된 범인의 신상이라든가 이 정체성 이런 부분이 어느 진영이든 드러나게 됐을 때는 이 음모론과 플러스 페이크 뉴스가 이제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국힘 쪽 여권에서는 안 좋은 지금 소재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사본부를 차려서 신속한 수사 내지는 또 병원에서도 아마 적절한 어떤 조치를 하고 브리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때는 교환 지충호가 커트칼로 피습을 했습니다마는 뭐 폭행 간통해부로 15년 동안 네. 복역한 뭐 아주 저질 뭐 그런 범행자였고 뭐 아무런 배우가 없었어요. 배우 없었던 걸로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좌파 언론들도 많고 뭐 유튜브다 이런 데서 마구 페이크 뉴스라든가 퍼나르게 되면은 이게 총선 때까지 상당한 계속 갑니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들이 범인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의 정치랄까, 증오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정치가 빨리 정상화돼야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극단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이런 부분들, 그 과도한 공격들, 그러니까 화합이라든가 뭐 상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아주 극단적인 공격 성향, 이런 정치 풍토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이제 만드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너무 그 극단적이고 막장 그 드라마 같은 이런 부분에 지향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는 정말 그 화합하고 상생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피로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파가 지금 무려 30%대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극단적인 공격 성향의 진영 논리, 이런 것에 이제 양식 있는 시민들이 아마 중도나 무당파로 분류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력도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4월 10일 총선에서 각 예비 후보자들 내지는 나중에 컷오프 돼가지고 유세를 벌이는 이런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고 또 해외 아마에서 이제 그 아주 유수한 외신들이 이런 걸 보도를 하게 되면 한국의 치안이 또 엉망이다, 이런 소위 국격, 품격이 실추되는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이 시스템, 이게 한층 강화돼서 정말 그 정치인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을 통해서 이 절대로 추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 정당은 물론이고 특히 이 경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폭력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앞으로도 예방 조치를 그렇습니다. 예방 조치 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